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에 입문한 대부분의 초보분들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주위에서 큰 수익을 봤다든가 아니면 주변 지인이 이제 어떤 종목이 뭐 좋다더라 너도 한번 사봐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한다든가 아니면 뭐 주식 방송이나 그런 데서 보고 무턱대고 종목이 좋다니까 그래? 나도 한번 사보자 뭐 이런 식으로 사서 사실상 한번 사면 이제 어딜 사든 수익이 나도 잘 안 팔고 손실이 나면 더 안 팔게 돼서 그 종목이 만약에 운 좋게 조금 낮은 데서 잘 걸리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많이 나면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대다수의 많은 확률일 경우 고점이거나 높은 자리에서 그런 추천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어떤 준비 없이 주식시장에 막연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그런 자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 하는 걸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내가 물렸다고 했을 때 그래도 우량한 종목을 잘 고르셨으면 혹시 물리더라도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전까지 오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뭐 대형주나 뭐 이런 실적이 받쳐주고 앞으로 튼튼한 기업들은 그런데 작은 중소형 세력주 같은 경우를 접하면 그런 주식들은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종목들은 뭐 정보를 듣고 지인의 추천이나 뭐 이렇게 샀다고 했을 때 한번 손실이 나면 사실 원래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초보분들은 잘 대응을 안 하시니까 기다린다고 하면 올라오면 좋은데 각종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점점 주가가 하락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상장 폐지라 그러죠. 상폐까지 가서 정말 뭐 휴지가 되는 정도의 손실을 한 번에 크게 입기도 합니다. 한 번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시간에 얘기 드릴 것은 이제 한 번에 이런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지 될 것인가. 단타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얘기 드릴 거는 투자 관점에서 투자라는 거는 일단 일정 기간 홀딩을 한다는 얘기죠. 네. 최소한의 뭐 대응을 못 하시더라도 홀딩을 했을 때 최소한의 한 번에 큰 손실이 나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그런 걸 위한 종목 선택하는 법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업이 일단 실적 같은 게 나오는 종목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여기 재무란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뜨죠. 기본적인 게 딴 거 안 봐도 여기 부분만 참고했을 때도 매출액이 얼마다, 영업이익이 얼마다, 그리고 뭐 순이익이 얼마 나고 있다. 근데 그게 연 결산별로 나죠. 18년도 결산에 얼마였고 19년도 얼마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 파란색이라는 얘기는 지금 적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업이. 그럼 일단은 적자 기업을 피하면 됩니다. 적자 기업을 왜 피해야 되냐면 적자 기업을 갖고 있으면 회사가 사실 장사를 잘해서 영업을 잘해서 수익을 내서 주가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적자라는 얘기는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각종 뭐 악재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유상증자일 수도 있고 뭐 감자일 수도 있고 사채 발행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종목을 살펴볼 때 뉴스란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실적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피하고 플러스인 종목들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빵빵하게 나옵니다. 일단은 이것만 체크하셔도 되고요. 빵빵하게 나오죠.
두 번째는 뉴스란을 탭을 했을 때, 자, 최근 일정에 예를 들면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악재의 대표적인 용어, 뭐 유상정자, 유상정자 많이 했죠, 주르륵. 아니면 전환사채, 지금 쭉쭉 나오죠, 이렇게. 또 감자, 이런 게 한 4역이 있는지 모두 다 악재로 작용하는 요소들인데, 정상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이면 이런 게 거의 없던가 있을 리가 없겠죠. 네. 10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뭐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안 좋죠. 이런 안 좋은 기업들을 그리고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쪽에 보이시나요? 종목 자체의 이름에 관리 종목이라고 써 있습니다. 관이 관리 종목의 약자인데, 관리 종목은 현재 운이 나쁘면 상장 폐지가 될 정도의 그런 기업 자체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관리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일단 피하셔야 되고요. 투자 종목 선택에서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자, 주식을 아무리 좋든 안 좋든 종목을 아무 때나 사면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우량한 종목도 지수가 고점일 때에서 다시 꺾여서 하락장이 되면, 그리고 실적이 줄어들면 내가 이런 데서 산다고 하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기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인데도 이런 데 사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더 나쁜 거는 정말 안 좋은 종목을 내가 샀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어떤 추천, 뭐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다고 뭐 주인한테 추천을 들어서 이런 데서 만약에 샀어요. 이런 데 샀다고 쳐요. 아니면 이런 데서 샀다. 근데 이게 갈듯갈듯 하다가 약간 수익을 주다가 계속 홀딩했더니 손해도 됐다가 본전 왔는데 안 팔고 놔뒀더니 계속 주가가 악재가 나오면서 흐르면서 내가 대응을 못 해주고 계속 들고 있었더만 이렇게 되거든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한 번에 정말 막 50%씩 반토막, 심하면 상패가 돼버리면 10% 정도밖에 못 건지는 그런 사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 얘기 드렸던 그런 재무, 가장 기본적인 재무를 확인하시고 뉴스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게 만족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크게 주봉을 봤을 때, 자, 여기도 보고 이 종목이 고점과 저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내가 종목을 살 때는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도 이렇게 고점에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는 사면 안 되겠죠. 그 전에 이런 저점들을 확인하고 주식이 충분히 내려왔을 때, 그리고 추세상으로 내려온 다음에 일단 타점을 잡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이제 지지선이 여기 형성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서 또 눌렸을 때도 지지에서 잡아주고, 어쨌든 낮은 가격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추세상으로 크게 저점과 고점을 구분해서 최소 아래쪽에 시작할 때 잡아야 되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지속적일 때 잡는 게 아니라 횡보를 거쳐서 최소한 상승 추세로 이렇게 막 전환되는 시점, 이런 것들에서 매매를 해야지 내가 크게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추세가 횡보를 쭉 하다가 어쨌든 이제 상승으로 막 전환되는 시점, 더 과거로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만약에 홀딩을 했을 때도 수익이 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가 최소한 횡보를 해주다가 막 상승으로 전환된 시점에 내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봤다면 이런 시점에 사는 게 좋습니다.
사실 지수적으로 보면 이런 때 이제 크게 하락장이 끝나고 횡보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상승으로 막 지수 자체도 전환되는 시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홀딩마에도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지켜봐 보니까 초보분들이 아무 준비 없이 단순히 뭐 종목 추천 나오는 그런 시점에 어떻게 보면 좀 큰 돈을 들여서 이런 고점 같은 걸 잡아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량한 종목도 하락장이 오면 고점을 찍고 또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고 해도 위에서 사버리면, 비쌀 때 사버리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우량하지 않은 종목들은 시간을 지나서 기다려도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목을 고를 때는 크게 일단 수익을 내는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을 골라야 되고요. 뉴스를 확인해서 악재들이 수시로 나오지 않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지표 같은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고 고점이 아닌 최대한 저점에 가까웠을 때 추세가 하락하던 게 최소한도 횡보나 상승으로 전환될 때 그런 초입에 내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관점은 단타가 아니니까 홀딩을 한다는 가정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참고하시고 내 종목 선택에 이런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공부하는데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